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축의 부활절입니다. 해외에선 달걀뿐 아니라 초콜릿도 선물로 많이들 주고받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초콜릿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지구촌 이모저모에서 살펴보시죠. 귀여운 토끼부터 거대한 달걀 모양의 초콜릿까지. 여기는 세계에서 초콜릿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스위스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지인에게 줄 초콜릿을 사려는 손님들로 분주해 보이는데요. C'est une très grosse période pour les chocolatiers en Suisse. Pour nous, c'est la plus grosse période après Noël. C'est énormément de ventes. 우리는 보통 부활절이라고 하면 달걀을 생각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는 초콜릿 소비가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달걀과 토끼를 일종의 마케팅으로 내세워서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초콜릿의 주 원료인 코코아가 서아프리카 지역의 악천후와 병해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따라서 초콜릿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소비자들은 초콜릿보다 사탕 등 대체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고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온 업체들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크루아상과 물, 에스프레소 잔이 올려진 쟁반을 들고 출발선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빠른 걸음으로 도시의 가로를 이동합니다. 유서 깊은 프랑스 파리의 웨이터 경주 대회가 열렸습니다. 1914년 처음 개최된 이 대회는 2011년 이후 중단됐다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규모가 작은 프랑스 식당을 뜻하는 비스트로와 웨이터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1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Pantalon noir, chaussettes noires, chaussures bien cirées et nœud cravate ou papillon avec une veste. Et ça, c'est traditionnel et parisien. 약 2km의 거리를 빨리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규칙도 있습니다. 쟁반은 한 손으로만 잡아야 하고 달려서도 안 됩니다. 또 쟁반 위의 음식들이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게 해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승자에게는 미식의 나라답게 미식 투어와 파리올림픽 개막식 티켓이 수여됐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이모저모였습니다. 서양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였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강아지 고양이의 유전자를 타고난 걸까요? 타이어 휠 가운데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또 남극 웨들레에서는 희귀종인 바다백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지구촌 현장 포착에서 보시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한 강아지가 타이어 휠 가운데 구멍에 목이 끼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1개월 된 레브라도 데이지인데요. 소방대원들은 우선 데이지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후 물과 주방세제, 식물성 기름, 비닐과 랩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구출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데이지의 머리와 목을 방화용 담요로 보호한 뒤 금속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플라즈마 절단기를 이용해 타이어의 고무와 휠을 잘라냈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데이지, 다행히 다친 데 없이 건강하다고 하네요. 대서양 남부와 남극 대륙 사이에 있는 웨들해에서 희귀 동물인 바다백합이 발견됐습니다. 칠레 남극연구소가 웨들해 베가섬을 탐사하는 동안 로봇 잠수함 장비에 의해 포착된 건데요. 생김새가 식물인 백합과 비슷해 바다백합이라 불리지만 무척추 동물이고요. 물속에 떠다니는 입자를 먹기 위해 팔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바다백합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나타난 뒤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생존해서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립니다. 런던 중심부의 명물 타워브리지를 배경으로 빈티지 런던버스 2대가 서 있고 그 사이로 맞춤 제작된 4m 높이의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하프파이프가 설치됐습니다. 우와! 영국 스케이트보더 세계 챔피언인 15세 소녀 스카이 브라운이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잉?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지상이 아닙니다. 강 위를 떠다니는 바지선 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건데요. 잘못 삐끗하기만 해도 물에 빠지는 아찔한 상황. 하지만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엔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다이빙 장소를 찾고 있는 절벽 다이버 2명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자잔 지방을 찾았습니다.
야생동물도 보이고 눈으로 즐기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인데요. 그런데 꽤 험준한 지형에서 다이빙 장소를 찾는다니 대단한 모험심이죠. 그렇게 걷다 발견한 다이빙 장소. 마치 블랙홀처럼 생긴 깊은 웅덩이에 어떻게 입수를 할까 싶은데요. 선수답게 멋지게 입수 성공! 절벽의 높이는 약 20m, 착륙 지점에서 수심은 최소 4m. 이들은 새로운 장소에서 다이빙할 때 스릴이 넘치고 기억에 남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순수 전기차로 6개 대륙 27개국을 일주한 여성이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기차로만 이동하다 보니 힘든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량 한 대가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프랑스 니스 도로의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내리고 세리머니를 펼치는데요. 이 여성은 세계 최초로 순수 전기차로 세계를 일주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25살의 모험가 렉시 알포드는 이 전기차로 6개 대륙 27개국에서 3만 킬로미터를 운전해 기네스 세계기록과 유사한 세계기록 기관인 레코드 세터로부터 기록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This has been the honor and a privilege of a lifetime to be able to travel around the world in an electric vehicle, and honestly a little bit of a relief because I'm feeling so exhausted from the past 200 days on the road. I loaded the car. 여행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에서의 정전,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충전 인프라 부족, 영하의 날씨 등 여러 변수가 많았지만 가정용 콘센트, 태양 전지판, 배터리팩과 같이 다양한 충전 솔루션을 사용해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떨어지진 않을까 아찔한 이 다리. 최근에 개통된 다리로 이탈리아 중부 셀라노 지역과 몬테산토 지역을 연결해 주는데요. 길이 517m, 높이 175m, 계단 사이 간격은 약 30cm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이 다리. 과연 안전한 걸까요? Tutti la vedono un po' come un'idea un po' folle e anche pericolosa, invece non è vero, perché è in estrema sicurezza, dove c'è del personale adatto per imbragarsi e far passare il ponte. Come vedete i sistemi sono molto sicuri e all'avanguardia, quindi non c'è nessun tipo di problematica e è un ponte estremamente sicuro dove ti puoi godere la libertà dell'altezza di 175 metri immersi in questa nostra bellissima vallata. 한 번에 최대 75명 입장 제한을 두고 있고 안전 로프가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리는 인구 감소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세계적 명성을 지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세계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걸작으로 꼽혔다는 이색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쿠폰 사이트 쿠폰버즈는 세계 100대 예술작품과 각 작품을 소장한 박물관에 대한 18,000여 건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쿠폰 버전은 리뷰에 사용된 표현, 즉 실망하다, 과대평가 등 부정적 키워드와 과소평가, 놓칠 수 없는 등의 긍정적 키워드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실망스러운 걸작으로 부정적 언급이 37.1%에 달한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꼽혔습니다. 특히 모나리자에 대한 리뷰 상당수엔 인파라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실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앞에는 늘 관람객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데다 작품의 크기도 작아 제대로 감상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도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가 중국 베이징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중국 후룬 연구소 발표를 인용해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도시 1위는 뉴욕이며 2위가 런던, 3위가 뭄바이, 4위가 베이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뭄바이가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른 연구소는 최근 수년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중국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채권 시장 주요 지수가 최근 인도 국채 편입 계획을 발표해서 앞으로 인도에 매달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미주 지역의 댕기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 PAHO는 현지 시간 2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캐나다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미주 지역에서 4가지 댕기열 혈청형이 모두 관찰된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의 혈청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미주 대륙 내 댕기열 감염자 수는 357만 8천여 건, 사망자는 1,039명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수치는 지난해 456만 9천여 건인데 올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PAHO는 예상했습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돼 생기는 병으로 이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를 통해서 전염됩니다. 극심한 두통과 발열, 구토, 발진 및 기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릅니다.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소화기 내과 전문의 트레이시 사이먼 교수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이상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저용량 아스피린, 다른 그룹엔 위약을 6개월간 매일 투약했습니다. 그 결과 아스피린 그룹은 간 내 지방량이 6개월 사이에 11.7% 줄었고 대조군은 1.9% 늘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